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내년이면 서른을 바라보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라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사연을 적어보네요. 돈독이 오르다 못해 되지도 않는 생떼를 쓰는 남친 엄마 때문에 남친과 헤어졌거든요. 사실 남친과는 3년 넘게 만나온지라 이별의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이곳에서 먼저 결혼한 선배들의 사연들을 읽어오며 배운 게 많아서 견딜만 합니다. 어거지로 결혼을 한다 해도 계속해서 시가와 부딪힐 제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외동딸인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컸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아빠와 엄마는 시장에서 칼국수를 파십니다. 그렇다고 매상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겨우 한 달 생활비하고 저축 조금 할 만큼 버세요. 그러니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하면 그달은 곧바로 타격이 올 만큼 빠듯한 형편이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제가 방치될까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힘든 식당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서로 허리며 어깨에 파스를 붙여주시면서 오늘 힘들었지? 라고 아빠가 말씀을 하시면 엄마는 머려 당신이 더 힘들었죠. 라며 서로 보듬어주는 모습이 당시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어찌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 시간까지 불과 두세 시간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안일을 하실 때는 아빠가, 그리고 아빠가 시간이 없으면 엄마가 저와 함께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주며 놀아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와 아빠에게는 자기 시간이 단 1분도 없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누구나 식당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과 시간을 보내주려 노력하는 부모님 덕에 지금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장사가 크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황을 겪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집 상황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좋아졌고 지금은 자가로 집도 있고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저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아빠나 엄마 두 분 다 건강에 아직 이상 징후는 없는 터라 앞으로 한참 더 일할 수 있으실 테고요. 이 정도면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끝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보태드린 것도 한 몫을 했고 결혼을 하더라도 생활비 지원을 할 예정이니 당장 부모님이 일을 관두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전 어릴 때부터 늘 어깨가 무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빨리 어른이 돼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서도 제 욕심을 채울 만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결과가 나오는 시기만 되면 신경성 장염이 늘 저를 괴롭혀왔을 만큼 제가 느끼는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결국 저는 수업 중에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네요. 거기다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냥 모범생으로만 알고 있던 딸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려오다 결국 병까지 얻었으니 말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네가 부모 잘못 만나서 안 해도 될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를 세게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한다는 제 마음이 결국 알고 보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더라고요. 제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의 상담을 통해 한결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웃긴 건 부담감이 줄어드는 만큼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고 한 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기에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와 대기업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취업까지 해냅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제 커리어야 앞으로 얼마든지 하기 나름이고 대학을 다닌다고 4년 동안 떨어져 제대로 부모님 옆에 있어드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계열사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만약에 저한테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서울에서 그대로 직장 생활을 했겠지만 제가 외동이잖아요. 부모님 두 분이서 몇 년 동안 제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거기다 저 역시도 오랜 자취 생활에서 벗어나 엄마가 해주는 집밥도 먹고 싶었고 아빠의 든든한 울타리도 그리웠던 터라
지금도 그 결정에는 후회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딱 하나 후회할 만한 일이 있기는 하네요. 그건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헤어진 남친을 만났다는 거죠. 당시 저나 남친 모두 신입사원이었는데 저는 인사과로 그리고 남친은 홍보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OT 마지막 날에 남친이 갑작스러운 고백을 해오는 겁니다. 딱히 남친이 매력이 없거나 싫은 건 아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회사에 취업한 입장에서 연애할 정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업무 적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부족할 판에 연애 같은 거 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말을 했더니 남친이 눈을 반짝이며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최소한 자기가 싫어서 거절하는 건 아니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왜냐하면 딱 1년 후에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후로 힘들게 비밀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사귄 지 6개월 만에 저는 부모님께 남친을 소개시켜줬어요.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마 짐작도 못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집에 데리고 온 첫 번째 남자였거든요. 제 앞길은 똑부러지게 헤쳐나가면서도 막상 연애 쪽으로는 영 재주가 없는 딸이 늘 마음에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몰랐네요. 평소에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셨거든요. 뭐 엄마가 가끔씩 사귀는 사람은 있냐. 일도 좋지만 연애도 하고 그래라. 이 정도만 말씀하셨지. 그렇게까지 걱정까지 하셨을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그런 부모님이 당신들의 걱정을 한 방에 덜어준 남친을 얼마나 좋아했을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도 사귀면 사귈수록 매력이 넘치는 남친에게 깊이 빠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제가 29이 되던 올해 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귀는 동안 예비시가에 들른다거나 따로 시부모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꽤 먼 거리에 살고 계시기도 했고 딱히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도 없었거든요. 물론 남친 말로는 자기 부모님들 역시 저를 좋아하시고 결혼까지 생각하신다고 말해서 딱히 걱정은 전혀 없었네요. 실제로 양가 부모님들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으셨고 그때부터 저와 남친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죠. 일단 뭐니 뭐니 해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서로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오픈했어요. 물론 부모님 도움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확인한 결혼 자금은 제가 6천만 원, 그리고 남친은 5천만 원이더라고요. 아쉬운 금액이기는 했어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둘이 합쳐 1억이 넘는 돈을 모았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희 힘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집이야 신혼부부 대출 끼고 전세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혼수 역시 알뜰하게 준비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남친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상견례도 하기 전이었는데다 아직 얼굴도 한 번 안 본 상태에서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식 결혼할 때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하시며 남친에게 5천만 원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1억을 맞춰줄 테니 저희 쪽도 그렇게 하라는데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 친구들도 대부분 집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대출을 제법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는 하나 두 분 다 연세가 적은 편도 아니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노후 자금에 손 떼는 건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뭐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실 부모님이시긴 하지만 당사자인 제가 영 안 내킨다는데 어쩌겠어요. 남친 어머니께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노후 자금 이야기까지 했죠.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살짝 비웃는 듯 콧방귀를 뀌시며 너무도 가벼운 톤으로 원래 딸내미 시집 보낼 때는 빚내서 보내는 거야. 근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신데 뭘 그리 걱정이야?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대체 이건 또 뭔 소리랍니까? 딸은 빚내서 시집 보내는 거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짜증이 잔뜩 난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고 그냥 저희 둘이 알아서 한다고 대답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또 한 번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인 거는 아냐고. 모자르게 해온 만큼 시집살이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바로 농담이라고 나중에 상견례 때 그때 이야기하자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친한테 전화해서 통화 내용을 말해주며 다다다 쏴버렸습니다. 대신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저녁에 엄마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남친 어머니와 이미 통화를 했다고
저 결혼할 때 4천만 원 보태줄 테니 똑같이 해가라고 말이에요. 대체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싫다고 아무리 고집을 피워봐도 도저히 엄마의 뜻을 꺾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거기다 나중에 아빠까지 전화를 하셔서는 딱 1억 맞춰줄 테니 그리 알라고 강하게 말을 하시길래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총 금액 2억 원 안에서 견적을 짤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 문제의 상견례 날이 되었죠. 회나 생선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남친 어머니를 배려해 조용하고 깨끗한 한정식 집에서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원래 어색하고 서먹한 게 당연하겠지만 이미 남친 어머니에게 감정이 상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난히 더 불편하더라고요. 상투적인 인사치레가 오간 다음 결혼 날짜와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와 혼수나 예단같이 돈과 관련된 의논을 하는 분위기가 되자마자 남친 어머니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저희에게 그러시대요. 애초에 보태주기로 한 5천만 원은 좀 어렵게 되었다고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유자금이 5천만 원이 있긴 했는데 시아버지 지인 중에 주식 투자에 귀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당장 투자해야 할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라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기존의 5천만 원에다가 거기서 나온 수익까지 합쳐서 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저는 살해까지 걸렸다니까요. 캑캑거리는 제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엄마가 되물었죠. 그럼 결혼 예산이 2억이 아니라 1억 5천이 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정말 뻔뻔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하길래 전 다급하게 손을 올리며 그 상황에서도 잠깐만요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 예산이 1억 5천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1억 1천만 원이다라고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 둘 다 동시에 눈을 휘둥그레져서는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며 저한테 도리어 따지길래 저는 천천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네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그새 까먹으신 모양인데 애초에 양가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만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중간에 어머님이 억지를 쓰셔서 피 같은 우리 부모님 돈 쓰려고 계획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억지 쓴 건 인정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돈 쓸 데가 생겼다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니 당연히 제 쪽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어머님이 요즘엔 반반 결혼하는 게 대세라면서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경우가 다르다네요. 자기가 돈을 아예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해서 수익 나면 더 얹어서 줄 텐데 어떻게 그게 같냐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누가 알 것이며 설령 수익이 난다고 해도 그때 가서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것보다 돈을 떠나서 상견 예당 일날 주기로 한 돈을 못 주겠다. 통보식으로 말하는 태도도 짜증났고 말이에요. 어떻게 저리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남친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돈을 아예 안 준다는 게 아니라는 논리로 저는 기존 계획대로 1억을 맞춰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시며 맞받아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끝내기 위해 확실하게 나섰죠. 다들 일단 조용히 좀 해달라 부탁을 한 다음에 진지한 표정으로 남친 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쪽에서 계획했던 대로 1억 맞춰서 갈게요. 그 대신 어머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란 5천만 원만큼은 어머님 아들 장가살이 시켜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소린지 어리둥절해하는 남친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나랑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그러셨거든. 반반 결혼이 안 되면 그 모자란 금액만큼 시집살이 시키실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모자른 돈만큼 장가살이 자신 있으면 결혼 진행하던가. 라고 예전에 남친 어머니와 똑같이 실실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폭발해버린 남친 어머니가 저보고 미쳤냐면서 물을 뿌리더라고요. 저요? 똑같이 뿌려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벙벙에 있는 남친 어머니와 남친을 노려보며 하마터면 상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개막장 집안에 시집갈 뻔했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나와버렸죠. 따라 나올 정신도 없었는지 저희가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탈 때까지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 난리를 쳤는데 설마 다시 연락 오겠나 싶었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려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제 전화기가 불이 나더라고요. 남친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심한 거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냥 반반 결혼하자 이러던데 제가 미쳤습니까? 정신 나간 시모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집안에 시집을 가게요.
거기다 그 난리가 나는데도 입 한 번 뻥끗 못하는 모질이 남친까지 그야말로 제 손으로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 멍청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딱 일주일 매달리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물론 나름 오랜 시간 함께해온 추억들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쩌겠어요. 인연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이별의 후유증을 털어버리고 다시 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렵니다. 언젠간 찾아올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며 저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